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부모님들 자녀와 학습이나 입시 때문에 갈등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갈등을 조금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을 가자 해도 내가 벌써 무슨 상담이야 이러면서 이제 거부하셔서 되게 답답하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학습이나 입시와 같은 고민을 같이 듣고 공감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힌트도 얻어갈 수 있는 비대면 상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입시 컨설팅과 학습 코칭을 해오신 박유향 컨설턴트님과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세상 에듀코에서 청소년 코칭을 13년째 하고 있는 박유향 코치라고 합니다. 13년이나 하셨으면 선생님도 정말 많은 학생, 많은 부모님, 다양한 고민 이런 거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가 있고 저희는 전교 꼴찌부터 전교 1등까지 만나게 전교 꼴찌부터? 되죠. 그렇죠. 학부모님과 같이 울고 웃고 했던 시간들이 정말 지금 물어보시니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먼저 좀 읽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는 4개월 전부터 수능 공부에 빠진 아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수능 공부에 빠졌는데 왜 걱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부만 재밌게 열심히 하는 거면 고민이 없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라는 점입니다. 예비고1이에요. 고등 진학을 거부하고 검정고시 수능 루트를 타겠다며 고1 이하 공부를 거부한 지 지금 현재 4개월째다. 수학 미적, 물원, 화원을 독학으로 끝내더니 투과목이 더 재미있다고 인강수특으로 몇 주간 그것만 해요. 그래서 하루에 인강을 4시간씩 5일을 들어서 남들 2달 걸릴 것을 2, 3주 만에 끝내고 있습니다. 일단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무관하게 아이가 인강이 좀 잘 맞고 그다음에 대단히 규칙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해서 인강의 효율성적인 측면이 좀 극대화되는 패턴의 친구라고는 일단 보여지는데 고등학교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냐라고 설득을 해봤는데 내신은 암기 위주라 실수가 많고 자잘한 암기를 못하는 자신과는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하며 자기의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어요. 요지부동입니다. 이렇게 지금 적어주셨고요. 아이가 너무 진심이라 무서운 이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조언이 정말 절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학생들도 꽤 많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많긴 하지만 검정고시 볼래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너무 두렵기도 하죠. 지금 이 공부는 재밌는데 자기가 진짜 고등학교 갔을 때 막상 치열한 고등학교 가자니 그것도 다를까 봐 걱정이고 스케줄 엄청 빡빡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 보면 모의고사를 그래도 나름 좀 봤나 봐요, 선생님. 그래서 2023학년도 수능은 학원에서 봤대요. 국어가 90점, 영어가 97점, 수학이 원점수로 96점이 나왔고 지금 올해 고3 산모가 국어가 76점, 수학이 88점, 영어가 88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아주 안 나오는 친구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이 나오니까 본인도 내가 지금 1년 공부해서 이 정도가 나오면 내가 1년 동안 좀 제대로 공부를 했을 때 이거보다는 더 나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본인의 어떤 자신감이 이 성적으로 아마 조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무섭죠. 이런 아이가 이제 왔어.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우선순위는 저희가 아이들하고 항상 얘기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사실 그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짜로 가고 싶은 진로가 뭔지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검정고시 보고 수능 볼래요? 라는 건 가장 유리한 루트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들을 전부 다 닫아버리는 선택은 저 같으면 말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가 있는데 이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한다든지 의대를 목표로 한다든지 굉장히 높은 데를 목표로 할 수 있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정시에 뭘 반영하죠? 내신 반영하죠. 그렇죠. 내신 교과를 무조건 반영하고 적게 20%, 많게 40%인데 채특 내용 기록을 다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검정고시 학생은 서울대를 입학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제도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게 서울대가 시작일 뿐이지 더 많은 대학들이 이런 조건을 걸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데 가장 불리할 수 있는 검정고시 수능 루트를 하나의 길만 정해놓고 가면 이렇게 잘하는 아이의 가능성이 너무 축소되니까 저는 그래서 말리고 싶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직은 입시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관점에서는 아마 이 학생이 고려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봐요. 지금 이 고민하고 있는 중3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모든 가능성을 닫는 좁은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아쉽고 학생의 가능성과 재능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결정을 딜레이 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사연인데요. 두 번째 사연은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거제도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자녀의 내신은 1학년 1학기 1.4, 1학년 2학기 1.52로 서울대학교 학교장 추천으로 인문사회 계열 진학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 진로는 기자라는데 들어보니 생기부를 써야 해서 그나마 관심 있는 학과를 정하고 그에 맞는 직업을 고른 게 기자라고 하네요. 생기부에 대해 아이가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세특이 다 활동 나열이라고 합니다. 진로를 못 정하니까 생기부 작성이 더 모호한 것 같습니다. 제 아이처럼 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꿈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럴 때에는 생기부는 어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은 이런 친구가 상담을 하러 오면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건지. 근데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여정쌤께서는 이 유니브 클래스 촬영하는 지금 현재의 직업을 언제 예상하고 결정하셨나요? 몰랐죠. 그렇죠. 네, 그럼요. 저도 몰랐던 것 같거든요. 네, 제 네, 10대 네. 땐 상상하지 네,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10대 아이한테 꿈 정해서 대학을 와. 이건 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하잖아요. 음. 이런 부분에서 위로해주고 싶어요. 너가 꿈을 못 정한 게 당연하다. 학부모님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셔라. 이제부터 만들어가면 된다. 지금 현재 내신이 문과이고 고1이잖아요. 보통의 일반고라면 요 내신이 학교장 추천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학교장 추천으로 인문사회 계열로 이 친구가 가고 싶다면 일단 좀 시급하게 내신을 조금 더 올려야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꿈이 정해지지 않아서 세특이 활동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오류가 있으세요. 꿈이 있어도 활동은 나열될 수 있고요. 꿈이 없어도 활동은 나열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활동 나열이 이 아이가 꿈이 없어서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 그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로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생기부를 작성한다라고 할 때 선생님은 보통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떤 팁을 좀 주시는지. 일단 아이가 어떤 전공 희망 계열이면 내가 대학에 가서 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좀 더 지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려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희망하는 대학 3곳 정도의 대학 홈페이지를 들어가요. 그래서 대학 홈페이지 안에 개설된 대학과 그 안에 개설된 학과 있죠. 그 리스트를 다 적어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제외를 시켜요. 아, 이쪽 학과는 내가 안 맞을 것 같다. 생각보다 애들이 고르는 건 못하거든요. 제외는 잘 시켜요. 그래서 제외를 다 시키고 나면 보통 어떤 적합한 대학 계열이 한 2개, 3개 정도 남더라고요. 그럼 그 남은 곳에서 세부 학과에 대한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학과의 대학 커리큘럼이 나오죠. 그러면 교과목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걸 한번 보고 나하고 적합도가 얼마나 제일 높은 곳이 어딘지를 찾아보게 해요. 그렇게 좁혀놓은 학과 계열에 맞는 생기부 활동을 꾸려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있죠. 그리고 그 해당 학과 전공 교수님의 핵심 키워드나 논문 제목 있죠. 거기에서 흥미 있을 만한 주제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 단원이랑 연결해서 활동을 계획하고 보고서를 내고 프로젝트 팀도 만들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굉장히 좋은 생기부가 될 수 있다 라고 팁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꿈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무슨 활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연할 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조금 구체화시키면 학생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 안 받고 아이들이 서술보다는 일단 소재 잡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니까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자녀의 내신은 1학년 1학기 4.58, 1학년 2학기 4.92, 2학년 1학기 3.08, 2학년 2학기 2.92. 1학년 때 번아웃이 와서 성적 관리가 잘 안 됐고요. 2학년 때부터는 열심히 관리해서 성적을 1등급 이상 올렸습니다. 아이는 교육 쪽으로 진학을 원했으나 지금 성적으로는 수시, 특히 학종으로는 좋은 대학 진학이 어려울 듯 싶어요. 그러나 2학년 1학기 세계사 교과 우수상 2학기 세계사 지구과학 원 교과 우수상을 탄 경력을 바탕으로 교과 지원을 할 경우 혹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입시 전형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저는 전업주부이고 대학 입학을 한 지 너무 오래되어 현재 입시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어 도움을 받고 싶어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학부모님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 보통의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먼저 학종으로는 진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먼저 딱 정리해 드려야 될 게 있죠. 교과 전형은 종합 내신 성적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상이나 내용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요. 심지어 어느 과목 성적이 더 좋은지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종으로 가는 편이 오히려 성적 향상 그래프를 그린 학생의 스토리를 읽어주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종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건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학종으로 가려고 해도 이 종합 등급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실제로 주요 과목에서 어떤 과목의 성적이 올라서 종합이 좋아졌는지, 또 이 학생이 문과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문과 계열인데 또 지구과학 원도 들었네요. 그래서 융합 인재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과목에서 1, 2등급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어떤 쪽이 유리할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아이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시 공부, 각 전형은 어떠하다, 요즘에 요번에 종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넌 어떠니,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좀 대화를 하시는 게 아이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외적 고민을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이분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이가 부모의 조언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발이 심해 쉽게 조언을 하기가 힘듭니다. 부모의 조언에 반발이 심한 아이, 어떻게 하면 의견을 절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있어요. 그 조언을 아이가 원했나요? 아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조언이랍시고 하는 게 그게 과연 조언일까요? 결국 그건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 만큼의 조언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입시에 대한 공부를 먼저 좀 하시고 내 아이의 특성도 파악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먼저 원할 때, 엄마 나 이런 고민이 있어 할 때까지 힘드시지만 기다리셔야 해요. 선생님, 근데 우리 간혹 반대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데 나는 엄마와 또는 아빠와 부모님과 입시와 관련된 얘기, 진로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 몰라요. 그러면 이걸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나? 이러면서 되게 서운해하는 친구들 아주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이는 이게 지원과 지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일단 이런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축하한다. 너는 숨쉬고 살겠구나. 사실 그런 얘기를 더 먼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입시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바쁜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매사 노력하고 계시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입시 정보까지 알아봐야 되고 그것까지 전문가가 돼달라고 하는 건 아이가 지금 현재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이 정보는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하면 같이 유니북 클래스 영상 찾아서 앉아서 봐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학생도 부모님하고 얘기할 거리가 있고 부모님도 몰라서 이렇게까지 정보가 많이 필요한지 몰라서 그러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박유양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고민 상담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 컨텐츠 반응이 좋으면 이러한 고민은 계속 제2, 제3편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고민, 남의 고민 듣지만 마시고 나 진짜 이런 고민 있는데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상담받으러 가기도 애매하고 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유니브 클래스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그 다음 편에도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유익하고 재밌으셨으면 당연히 주변 학부모님들에게도 야, 이 영상 한번 봐 하고 추천하시는 거 꼭 부탁드리겠고요. 선생님이 워낙 좀 잘 해주셔서 편하게 저도 좀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2편으로 다시 만나야 되는. 네. 우리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저희 같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